밤이 되면 시작되는 방콕 여행. 센트럴 라마9. 조드 페어 나이트 마켓. 굿모닝. 오늘도 방콕의 하늘은 맑고 푸르름이 가득합니다. 오전에는 맑고 화창하던 날씨가 오후가 되어서는 스콜성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아침을 가볍게 먹은 터라 점심에는 맛있는 걸 먹으러 가고 싶었는데요. 비가 내리니 외출하기 살짝 귀찮아졌어요. KFC 배달로 점심을 해결. 오후 6시가 되니 비가 그쳤고 방콕 하늘이 예쁜 노을로 물들기 시작했어요. 비가 그치면 언제든 외출할 준비를 하고 있었고 오늘의 여정을 시작해봅니다. 방콕에는 유명한 야시장이 여러 곳 있는데요. 오늘은 조드 페어 야시장을 가보기로 했어요. BTS 에까마이2 아속 28밭, MRT 수쿰비2 프라람 9 19밭. 프라람 9역에 도착했고 이번 출구 방향으로 걷다 보니 센트럴 라마9 연결 통로가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루 일과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나 봅니다. 센트럴 라마9 쇼핑몰 입구에는 핑크하트 안경을 쓴 곰돌이가 환영 인사를 건네는 듯 합니다. 쇼핑몰 안으로 들어서니 푸드코트가 보이네요. 쇼핑몰 왼쪽에는 삼성전자 매장이 보입니다. 깔끔하고 심플한 매장 디스플레이 굿. 조드 페어 야시장을 갈 예정이지만 이곳 푸드코트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죠. 푸드코트를 한 바퀴 돌아보고 잠시 센트럴 라마9 쇼핑몰도 구경해볼게요. 짝꿍이 여기까지 오느라 많이 더웠을 테니 시원하고 건강한 주스를 선물합니다. 시원하고 맛있어 보이는 오렌지 주스 발견. 바로 주문. 1개 40밭. 주인 아주머니께서 웃는 모습이 정말 밝고 따뜻하네요. 짝꿍의 오렌지 주스 흔들기 쇼. 딱 한 번만 뒤집어요. 멋있죠? 오렌지 주스 맛은 아주 건강한 맛. 시원하게 한 잔 마셨더니 정신이 번쩍 듭니다. 무료 시음회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 잔 마셔보라고 하네요. 대마 성분이 걱정돼 먼저 확인한 뒤 안전하다는 말에 안심하고 한 모금 마셔봅니다. 오, 차의 맛이 상당히 깔끔하고 입안이 상쾌하네요. 엄지척. 잘 마시고 갑니다. 15밭빵과 10밭 만두 등 가성비 괜찮은 음식들을 많이 팔고 있네요. 이렇게 저렴한 음식값을 보니 오히려 집에서 집밥 만들어 먹는 게 더 비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조드 페어 야시장을 가게 된다면 이곳에서 몇 가지 음식을 구입해서 야시장 음식들과 같이 먹어도 좋을 것 같아요. 망고찰밥. 정말 색깔이 예쁘네요. 고구마 호떡 같은 모양인데 맛있어 보입니다. 소시지가 7개 100밭. 석류 라임 패션 프루 색깔도 정말 예쁘네요. 한 잔 마시고 싶어지는 순간. 무빙 소시지 맛집인가요? 대기줄이 있네요. 여기서 무빙을 몇 개 구입해 볼 걸 그랬어요.
우리나라 떡과 비슷한 음식 같은데 어머니의 레시피라고 써 있어요. 시원해 보이는 음료수 사진은 보기만 해도 구입하고 싶어집니다. 와플도 맛있어 보이고 맛있는 음식들을 보고 다니니 배가 슬슬 고파옵니다. 디저트 종류도 다양하게 많이 판매하고 있어서 눈으로 보는 재미도 참 좋네요. 푸드코트를 지나 다른 곳도 둘러보러 갑니다. 통신사, 화장품, 의류 등 수없이 많은 매장들. 센트럴 라마9에는 많은 레스토랑들도 있어서 조용하고 쾌적하게 식사가 가능할 것 같네요. 태국에도 맘스터치와 분통키도 있네요. 분통키는 한 번쯤 가보고 싶었는데 못 가봐서 아쉽네요. 탑스 매장도 있었는데요. 탑스가 빅시보다는 조금 비싼 것 같아요. 정말 태국은 전 세계 맛집을 다 모아놓은 것 같아요. 부스트 음료는 어딜 가나 대기줄이 있네요. 맛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건강에 좋은 음료일까요? 한 번쯤 마셔보고 싶었는데 대기줄이 있어요. 오늘은 패스? 쇼핑몰이 넓어도 너무 넓어서 한 바퀴 둘러보는 것도 쉽지 않네요. 태국에서 90일간 지내면서 가장 자주 갔었던 아이스크림 매장. 데어리 퀸. 가격도 저렴하지만 아이스크림 맛도 정말 맛있어요. 쇼핑몰에서 식사를 할 때면 후식은 무조건 데어리 퀸. 지층을 제대로 둘러보지 못하고 한층 올라가 봅니다. 태국은 정말 어딜 가든 사람이 많아요. 쇼핑을 하는 사람들의 행렬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시원하고 쾌적하게 아이 쇼핑하는 재미가 있네요. 유니클로가 있어서 잠시 한 바퀴 돌아봅니다. 한국에서는 유니클로를 안 간 지 몇 년은 된 것 같아요. 유니클로 불매운동 전부터 안 갔으니 정말 오래됐네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구경하고 조드페어 야시장으로 가볼게요. 지나가는 길에 차트라뮤가 있어서 시원한 밀크티 한 잔 구매. 센트럴 라마9에서 조드페어로 가는 계단을 따라 걷다 보면 야시장에 금방 도착한답니다. 뜨거운 여름밤. 시원한 밀크티 한 잔이 생명수. 조드페어 야시장으로 들어가 봅니다. 야시장 불빛도 밝고 상점들도 깔끔하게 정비가 되어 있네요. 시원한 여름 의류를 판매하고 있는 상점들이 입구에 즐비합니다. 아이들 코끼리 옷도 정말 귀엽네요. 태국 가면 모두들 한두 벌씩 구입한다는 코끼리 바지. 150반 여름 샌들과 라탄 가방도 예쁘네요. 동남아에서 구입한 시원한 옷들은 섬유가 얇고 가격이 저렴한 만큼 오래 입지는 못한답니다. 그래도 가격이 저렴해서 여행 올 때마다 하와이안 셔츠와 바지는 한 벌씩 구매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얇아서 손세탁도 쉽고 건조도 빨리 되고 여행 다니면서 잠옷으로 입기 좋답니다. 어딜 가나 두리안을 판매하고 있고 포장도 깔끔하게 잘 해두었네요. 맛있어 보입니다. 작은 수로를 따라 걸으며 아이 쇼핑을 즐겨봅니다. 수로를 따라 걸으니 시원한 바람도 솔솔 불어오고 걸을만합니다. 조드페어 야시장에 판매하는 공산품들의 가격대는 주로 100밭, 200밭. 요즘 핫한 손뜨개질로 만든 가방, 인형, 옷 등 다양한 상품들도 있고요. 귀여운 캐릭터 인형과 59밭 액세서리. 한 개 120밭, 3개 300밭 컬러풀한 귀여운 양말. 양말 가격은 한국과 비슷비슷. 은은한 향이 좋았던 비누, 향수, 디퓨저, 오일 등 다양한 상품들. 조드페어 야시장을 걷다 보니 우리나라 청년몰과 비슷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태국 하면 무에타이. 시장을 걷다 보면 무에타이 바지를 파는 곳이 많이 보입니다. 외국인들은 남녀 구분 없이 무에타이 바지를 잘 입고 다닌답니다. 태국은 나이와 상관없이 어떤 복장을 하더라도 사람들의 시선에서 자유로운 곳 같아요. 끄라비를 갔을 때
무에타이 시합을 광고하는 차량을 수시로 볼 수 있었는데요. 아직도 무에타이 광고 차량에서 흘러나오던 그 굵고 묵직한 목소리가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무에타이, 무에타이, 툰나잇 툰나잇. 잠시 끄라비 무에타이 광고 오리지널 사운드 듣고 가실게요. Ladies and gentlemen, tonight, 9 p.m., Alnang Landmark Boxing Stadium. Alnang Landmark Boxing Stadium. Muay Thai Boxing Superfights. Visit tonight, 9 p.m. 조드 페어 야시장에서는 랭셉을 팔고 있는 음식점들이 많았는데요. 랭셉은 태국의 대표적인 돼지 등뼈 요리로 한국의 감자탕과 비슷한 점이 많아 태국의 감자탕이라고도 합니다. 랭셉은 푹 고아낸 돼지 등뼈의 새콤하고 매콤한 국물, 강한 허브와 향신료 맛이 특징인 요리입니다. 랭셉 국물에는 태국 고추, 레몬그라스, 라임즙, 마늘, 피시소스, 설탕, 고수 등이 들어가서 단맛, 매운맛, 신맛, 짠맛이 조화를 이룬답니다. 한국의 감자탕과 비교하면 감자탕보다 더 맑고 상큼매콤한 풍미, 강한 허브 향이 특징입니다. 후아 흰에서 지내는 동안 매일 하루에 꼭 한 번은 랭셉을 먹었답니다. 정말 좋은 맛. 태국 하면 야시장이라더니 역시 태국이 태국했네요. 어느 나라 야시장도 태국 야시장 이기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직접 와서 경험해보니 태국의 감성문화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요. 야시장 규모가 크다 보니 날씨는 덥지만 편안하고 쾌적하게 즐길 수 있어서 좋았고, 다양한 상품들과 음식, 음료들도 판매하고 있어서 태국의 야시장을 제대로 즐길 수 있었습니다. 태국에서 지내면서 야시장을 여러 번 갔지만 매번 갈 때마다 만족도가 높았고 시간 날 때마다 자주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코코넛 과자, 코코넛 음료, 코코넛 빵까지 코코넛 러버들이 좋아할 만한 메뉴들이 정말 많아요. 빵 3개가 60밭, 6개는 100밭, 정말 착한 가격. 빵을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하나씩 구입해서 먹어볼 걸 그랬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후회가 되네요. 떡처럼 생긴 이 디저트도 정말 맛있어 보입니다. 말랑말랑. 한국 올리브김도 판매하고 밑반찬처럼 먹을 수 있는 음식들도 판매하고 있어요. 랭셉과 바비큐, 랍스터 등 정말 먹음직스러워 보입니다. 시원한 과일 스무디도 60밭, 2,350원. 그릴 위에 뭔가 맛있는 음식이 놓여있고 고소한 치즈를 토치로 녹이고 있네요. 맛있어 보입니다. 시원한 롱간 음료도 판매하고 있어요. 깔끔하고 달달한 맛의 롱간. 한 잔 마시고 싶네요. 조드 페어 야시장은 워낙 사람이 많아서 앉을 자리를 찾는 것도 쉽지 않답니다. (10밭, 15밭, 20밭) 초밥도 많이 팔고 있는데요. 유사 초밥도 많으니 잘 보고 고르세요. 연어 모양인데 연어가 아니고 새우 모양인데 새우가 아님.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과일 상점. 로티 상점 앞에는 항상 대기줄이 있어요. 태국 야시장을 다니다 보면 로티가 정말 인기가 좋은 게 실감난답니다. 치앙마이에서 지내는 동안 야시장에서 바나나 로티를 먹어봤는데요. 부드럽고 따뜻한 로티가 디저트로 괜찮았어요. 악마의 잼 누텔라와 함께 먹으면 더 맛있다고 하는데 누텔라는 너무 달아서 패스.
조드 페어 시장 안쪽은 사람이 많지 않아서 천천히 편안하게 걸으면서 즐길 수 있어서 굿. 동남아, 대만, 일본 여행을 다녀보니 사람들이 귀욤귀욤한 아이템을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나이와는 상관없이 귀욤귀욤을 즐기는 사람들의 표정에는 행복함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태국을 여행하면서 느낀 점 중 하나는 일본 문화와 감성을 태국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이미 그 문화에 많이 스며들어 있다고 해야 하나? 대만을 여행할 때도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요. 대만보다도 태국이 좀 더 깊이 일본 문화에 스며들어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태국에서 일본 문화가 자리 잡은 이유가 궁금해졌어요. 1. 역사적 교류와 외교 관계. 태국과 일본은 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외교 관계를 맺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두 나라는 1887년 수교 이후 경제문화적 교류를 활발히 이어왔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1970년대부터 80년대 일본의 급속한 경제 성장은 태국의 일본 기업의 진출을 확대시켰고 이는 일본 제품과 문화가 자연스럽게 퍼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 경제적 영향력. 일본은 오랫동안 태국의 최대 투자국 중 하나입니다. 토요타, 혼다, 닛산 등 일본 자동차 회사들의 태국 진출은 경제뿐만 아니라 소비 문화와 생활 양식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일본 기업들의 활발한 활동은 일본식 서비스, 제품, 음식, 언어 등이 일상에 자리 잡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3. 소프트 파워 애니메이션, J-POP 패션. 태국은 일본 애니메이션과 만화에 대한 높은 수용도를 보입니다. 도라에몽, 슬램덩크, 나루토 같은 작품은 세대를 아우르며 사랑받아왔고 이는 자연스럽게 일본어 학습, 일본 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문화적 취향이 다양한 태국 젊은 층 사이에서는 일본 특유의 감성, 정적인 미학, 아기자기한 디자인이 여전히 매력적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를 구경하고 있어서 가보니 랭셉 타워가 있네요. 랭셉 양이 어마어마하네요. 10명이 함께 먹어도 될 만한 양입니다. 언젠가 가족들과 함께 여행 온다면 한 번쯤 도전해보고 싶네요. 코끼리 바지 찐, 짭 구별법 있다고 해서 알아보았어요. 코끼리가 거꾸로 있는 것은 짭. 코끼리들이 제대로 서 있다면 태국에서 만든 찐. 길 건너편에도 야시장이 있네요. 조드 페어 야시장 정말 넓어요. 이곳에도 랭셉 가게 앞은 사람들로 북적북적. 건너편 야시장으로 오니 공용 테이블이 여유가 있네요. 조용하고 한적하니 이곳에서 식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길 건너편 야시장에도 있었던 음식점인 것 같은데 이곳이 더 넓고 쾌적합니다. 랍스터와 새우가 무척 싱싱해 보입니다. 여기도 맛있어 보이는 랭셉 타워가 있네요. 귀여운 아이들은 인형 가게를 그냥 지나치지 못하네요. 귀엽죠? 어디선가 대마 냄새가 솔솔 난다 했더니 대마 상점이 있네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어서 가보니 가죽공예 상점.
결국은 돌고 돌아 가볍게 꼬치를 몇 개 먹었는데요. 정말 맛있어서 여러 번 사다 먹었어요. 시원한 수박 주스, 망고 주스도 여러 잔 마시고 재밌는 시간을 보냈답니다. 다른 메뉴들도 먹어보고 싶었는데 음료를 여러 잔 마셨더니 배가 꽉 찼어요. 밤 11시 전에는 숙소에 도착해야 하기에 서둘러 그랩을 호출합니다. 그랩 기다리는 중. 조드 페어 야시장 투티어러 레지던스 그랩 요금 171밭. 즐겁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었던 조드 페어 야시장에서 오늘의 여행을 마무리합니다. 굿나잇. 태국 여행 영상 보시면서 힐링되는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에피소드 6편은 왓방남 와사룬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오늘도 반달곰 지구여행과 함께 여행해주셔서 고맙습니다.